트럼프급 전함이 발표되고 성탄절 연휴 선물로 정인이와 핑핑이가 족같은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저런 배가 실제로 건조된다고 해서 판을 뒤엎는 카드가 될까 해서 말해봅니다. 일단 여기서 전제는 기존 발표된 안을 기준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크 41 VLS가 128셀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세종급이나 타이코급과 체급 대비했을 때 무장탑 재량이 매우 간소하지요. 개인 생각인데 디젤 가스터빈 기관을 사용하면서 각종 전자장비와 그 무겁고 커다란 선체를 기동해야 할 테니 엄청나게 기름을 잡아먹을 거고, 한 달가량 작전을 가능케 하려면 그에 걸맞는 연료량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래도 그걸 고려해서 연료 탱크의 비중이 크다 보니 마땅히 넣을 공간이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저게 맞는 건 아니지만 독일의 F-126급 함정도 장기 항해를 위한 인프라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체급 대비 무장이 매우 빈약해졌지요. 가무장이 좋은 건 아니지만 홍해에서의 전운 중 하나가 알레이버크급 정도 되는 대형함도 드론과 미사일의 포화 공격이 지속되면 96셀의 무장량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가 부족하다 보니 로테이션 돌리기도 힘들고 교대를 못하는 만큼 소모되는 무장을 보충하기 힘드니 차라리 넉넉하게 무장을 탑재할 필요가 있거나 해상에서 재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에 대한 피드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면 트럼프급은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배라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이 육해공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탄의 경우에 봐도 중국과는 성격과 체급이 다른 무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급하게 만든 걸 고려해야 하겠지만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의 경우 운동에너지뿐만 아니라 적당한 적재 중량을 통해 단순 고폭탄은 물론이고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한 체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체급이 큰 편이지요. 하지만 미국의 체계를 육군형인 다크 이글을 통해 봤을 때 요격하기 힘든 중거리 정밀 타격 체계의 성격이 큽니다.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 C-17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는 체급인 만큼 대형화가 곤란의 사거리를 위해 탄두를 희생했다는 게 확 느껴지지만 그 정도가 생각 이상으로 심해서 탄두가 20kg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여 킬로짜리 헬스장 원반을 2000km 밖에서 던져서 그 운동 에너지로 정밀하게 타격한다는 겁니다. 탄두의 크기도 작다 보니 고폭탄으로 하더라도 작양량을 2-3kg로 제한될 거고,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동안 고온을 견뎌야 할 테니 탄체가 대부분 차지할 거라 봅니다. 그냥 쇳덩이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더 시설 같은 방호력이 낮은 고정 고가치 시설을 주요 목표로 하겠지만 가성비가 안 나오는 체계라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이 만들었으니 거기에 뒤지면 안 된다 라는 마인드에서 급조해 만든 거다 보니까요. 그게 10여 개 있다고 한들 과연 뭔가를 크게 바꾸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들이 노리는 시설 주변엔 방호를 위한 방공시설들도 많을 테니 과연? 하는 의문이지요. 그리고 32메가줄의 레일건, 사람들이 레일건의 환상이 큰 것 같은데 레일건은 운동에너지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차의 날탄을 화학에너지가 아닌 전자기력으로 투발한다는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32메가줄이 엄청난 에너지인 건 맞습니다만 기존 체계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전차포들과 운동에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mm 강선포의 경우 운동에너탄두의 에너지는 약 5메가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120mm대 활강포의 경우 구경장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13메가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현존 전차포의 약 3배 정도 되는 위력이라는 거겠지요. 좀 더 나가 봤을 때 더 대구경의 운동에너지탄을 본다면 아직 개발 중인 서방권의 140mm 활강포의 경우 약 20메가줄, 동구권의 152mm 활강포의 경우 약 25메가줄 정도의 운동에너지탄을 발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걸 고려해보면 해당 레일건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될지 예상이 되지요. 영화처럼 극적인 위력을 보여주는 무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체계 비용은 비싸겠지만 투발체의 가격이 싼 편이다 보니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는 거지, 모든 장거리에서 박살내는 마법의 만능 무기는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5인치 한 포가 두문이나 달린 건 다른 면에서 보면 5인치 포의 사거리를 활용해서 나름 장거리에서 드론 등 저가의 소형 표적을 요격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한 포도 방공용으로 사용되며 5인치 한 포의 경우 대공용으론 약 7km의 사거리를 보이는 체계이고, 홍해에서도 한 포를 통한 대공 표적 요격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레이저 요격은 출력에 따라 기상이나 표적을 지속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실탄 병기는 그냥 쏘고 나면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다 보니까요. 나름 상호 보완하는 체계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램발 사기도 틀린 선택은 아니지요. 근데 기만 체계인 눌카도 도감도 상에는 탑재되어 있는데 과연 저 정도로 큰 배가 겨우 저걸로 가려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마 저 중에 멀쩡해 보이는 건 스파이 6 레이더 정도 말고는 없지만 그것도 체급 대비 크기가 매우 작은 편이긴 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면 위에서 조인트 까면서 계속 쪼아대니까 해군에서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심정으로 DDG-X 크기를 키운 배를 던져주고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당장 미 해군의 건항 계획들이 죄다 나가리 되고 있고 기술이나 수량 같은 하드웨어들도 계속 밀리고 있는 데다 그나마 중국에게 앞서는 건 총 배수량뿐인데 그 배들도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런 대형함 만든다고 지랄연병을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뇌가 있다면 빨리 건조하면서 기존 함정들과 연동할 수 있는 무인 함정들을 대량 배치하려고 하겠지요. 왜냐면 미국에겐 합동 교전 체계가 있으니까요. 만능은 아니지만 각 체계들과 연동하는 시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상상 이상일 겁니다. 미국은 저 모양이고 북계와 중국의 위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도 당장 미국 못지않은 상황이라 초미 지급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런지 걱정이네요. 뭐 똑똑하신 윗분들이 알아서 하겠지요.